예, 저희가 운영비 안에 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받아요. 뭐 19인 이하는 얼마, 29인 이하는 얼마, 30인 이상에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는데 실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아이들한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저희가 740만 원 정도를 받는데 3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이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운영비를 줄 수 있다면 그걸 뭐 집세로 쓰든 뭘로 쓰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딱 저희가 지화동센터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침 안에 집세나 이런 부분들은 못 쓰게, 운영비로 못 쓰겠다고 못을 박았고 실제 남는 그 금액 자체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 자체도 집세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들이 저희들처럼 바자회라든가 이런 뭐 후원을 통해 가지고 후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집세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센터에는 현원이 32명이거든요. 근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3명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관리하고 그다음 3년마다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 이런 거를 3명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아이들은 봐야겠고 그냥 반반의 마음이 항상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은 이걸 참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 서류적인 거에 막 압박감이 막 오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저희 지화동센터라는 곳이 작은 사회복지관 같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분업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3명의 인력이 너무 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 차량 지원도 해야 되고 아이들 부모님들 찾아뵈서 상담도 해야 되고 아이들 직접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교사들 모집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충원이 가장 또 다른 어떤 과제로 하나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화동센터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화동센터가 한 19년, 18년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좀 1세대라고 하면 이제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현장에 찾아와서 이 업무들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좀 인정을 하고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젊은 사회복지사가 오기에는 이 근무 조건이나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체 그 지화동센터 종사자들이 연령들이 너무 높다라는 것들은 이게 이후의 연속성들을 사업의 연속성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비대면 계약한다라는 말이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니까 저희는 사실 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쭉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늘어봤을 때 과연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에 6시 과목, 7과목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아이들이 좀 많다. 특히 그중에 한 20, 30%는 아예 못할 거다, 접근도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이 좀 내려져서 10시에 문을 열던 것을 대부분의 센터들이 8시에서 8시 반에 센터를 열어서 학교 수업에 대한 준비를 같이 했죠. 근데 이제 학교와 저희는 너무 다른 게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과목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아이들이 같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 기자재가 부족했고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했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소진이 오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했다 이런 긍지는 가지고 있고요. 저에게 쪽지를 자주 써서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자기 힘든 거 쓸 때도 있지만은 저의 힘듦을 더 알아주는 말들로 인해서 막 기운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해주는 어떤 말, 행동, 변화의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더 기운 얻고 제가 용기 내고 이런 게 더 많거든요.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겪잖아요. 이때가 제일 저는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지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경험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대책은 크게 없지만 이게 공간이 저희 보면 협소하잖아요. 사실 이 공간 안에 초등학생 아이들 35명, 40명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중고등학생들을 과연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굉장히 컸는데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걔네들한테 일단 물어봤어요. 대책도 없고 이렇게 공간이나 인력에 대한 어떤 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이 있겠다고 하면 데리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다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 다 데리고 있죠. 그래서 제일 뿌듯한 건 무사히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고맙게도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사로도 오고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심란할 때 와서 그때가 괜찮았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럴 때 제일 뿌듯하고 행복하죠. 아이들이 학교 후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냥 보내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의 시간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의 알찬 활동들이나 아니면 성누나, 선후배, 동급생, 동생들과 여러 나이대에 같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또 다른 성장, 보고 배우는 기회, 뭐 이런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